안녕하십니까. 이한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뵙겠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죠.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논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손실 보상액은요, 아무래도 논의되고 있는 손실 보상액은 정상 영업 시 얻을 수 있는 이익 있잖아요. 그 이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만약에 손실 보상액이 더 많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업은 안 하고 그냥 손실 보상만 받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 보상액은 영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보고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얻는데, 그 얻는 양이 노동을 했을 때보다 양이 적다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을 했을 때, 정상으로 영업을 했을 때를 택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이쪽을 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고요. 하여튼간 손실보상액은요, 정상 영업 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마 정상 영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 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실 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워서 저한테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여성분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쁜 여자들, 그분들한테 많이 베풀고 싶어요. 제가 돈을 많이 이렇게 베풀고 싶다고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은 돈을 꿔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을 꿔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좀 더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 돈이 진짜 필요할 때는 돈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돈을 꿔가지고 돈을 팡팡 쓴다고 한다면은 제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물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좀 나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돈을 꼬가지고 팡팡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 돈을 꼬가지고 그냥 돈을 팡팡 써요. 그냥 팡팡 써.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려야죠.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 말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돈을 팡팡 쓰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내에서의 지도자들이 돈을 팡팡 쓰는 거는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IMF 생각나시죠? 그때 지도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정책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영향을 그러니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악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 영향을.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권장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서 그러니까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요, 만약에 그 돈을요 일반 국민들 불쌍하다고 다 쪼개가지고 나눴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 경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책에서 본 내용인데 작가가 누군지 제목이 뭔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내용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1이 있고 여인 2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한테요 일정량의 쌀을 줬어요. 일정량의 쌀을 줬는데 여인 1은요 그 쌀을 계속 나눴어요. 그 쌀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계속 그걸 먹었어요. 반면에 여인 2는요 쌀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할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또 쌀을 얻으면서 계속 생활을 했어요. 어느 게 나은가요?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손실보상
그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이쪽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지금 이쪽에 가깝고 특히 빚을 져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삶을 그러니까 영위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자발적 간염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간염자를 활용해서 경제 정책을 핀다고 한다면요, 이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저는 봐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을 써야죠. 왜? 이쪽은 보다 심각한 경우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이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간염자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경제 상태를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간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이 정책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변할지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 좀 해보시라고.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거 지우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전쟁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거의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거의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누군가 구하러 가야겠죠. 누가 가야겠어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가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물 좀 떠보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물자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무래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활용한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거라 좀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쓰면서 좀 제 자신도 좀 꺼림직하거든요. 꺼림직한데 활용이란 말 외에 제가 좀 마땅한 단어를 지금 못 찾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어휘력도 많이 짧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거부감이 좀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좀 더 그러니까 타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재정 문제 외의 그러니까 현 문제점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그러니까 요즘 좀 후유증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후유증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탈모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폐가 딱딱해지니까 폐 섬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모두 후유증을 겪는 것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인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독감과 그러니까 사망과의 독감 예방 주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좀 잘 인정하지 않는 기존에 그러니까 인과관계 판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후유증과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그러니까 코로나와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인정하는 데는 그러니까 좀 많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변론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후유증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러니까 후유증 관계는 어느 정도의 선후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선후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과관계 인정하는 데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후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선후관계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후유증 걸린 사람들과 후유증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있잖아요. 데이터 정보. 그러니까 익명 처리된 데이터 정보.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후유증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로나의 자발적 감염 그걸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후유증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데이터, 익명 처리한 데이터 정보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자발적 감염 여부, 가능 여부를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되는 게 완치자에 다시 감염되는 경우 이게 또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체가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항체가 빨리 소멸돼서 다시 감염되는 건지 아니면 감염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변이를 일으킨 상태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정확한 정보를 제가 TV를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하지만 적어도 자발적 감염의 경우에는요. 자발적 감염됐다가 음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감염시키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 감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감염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있잖아요. 그걸 해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제가 좀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고위험군 등 요보호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요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을 보면은 제가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TV에서 딱 보면은 선별검사소에 그러니까 계신 분들 보면은 거의 마스크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쉴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캡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선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선캡 같은 걸 해가지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요, 어르신들 보면은 거의 그 마스크만 거의 하세요. 선캡 같은 걸 하신 분은 제가 한 두 분 정도 뵀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 마스크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도 하고, 그러니까 선캡 같은 거, 얼굴 보호기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쉴드, 그러니까 얼굴 보호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히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 계신 분들과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 보는데, 지금 또 왜 마스크만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시간이 엄청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연변이도 지금 문제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개별 방역 쪽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진짜 감염되면 안 되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응? 감염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그러니까 혼자 방어해가지고 괜찮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해봐요.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골을 안 먹으려고 해요. 골을 안 먹으려고 한다 했을 때 계속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골을 안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골대 앞에다가 콘크리트를 쳐버려요. 콘크리트를 쳐버린다고. 골대 앞에다 콘크리트를 쳐버리면은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호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개별 방역을 해가지고 감염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좀 입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능적으로 잘 그러니까 활용을 해가지고 좀 편하기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는 정책만 고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에 그러니까 속하는 분들, 이분들 그러니까 개별 방역으로서 얼마든지 마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염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만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증상이나 경증을 그러니까 겪는 사람들, 겪는 그 사람들이니까 지금 방역 같은 게, 지금 방역 정책 같은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요.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 정책만 고수하는 거는 좀 그러잖아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무증상 경증 잡아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현 상황 속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선캡 같은 그러니까 얼굴 보호기구 있잖아요. 그걸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좀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서 그러니까 응? 이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현 문제점들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좀 있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특별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급히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검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정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의구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기존에 설명해 드린 거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 가능한 것들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보다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 의료진에 의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의해서 검사받으면 되고요. 이 방법에 의해서 검사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급히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검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급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문제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야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급히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사, 이거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히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한 검사할 때 이 사람들 뽑으려면 시험 걸리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군인 있잖아요. 군인 중에서 그러니까 뽑으면 되죠. 군인 중에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 100분위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여부, 이걸로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뽑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뽑고 그 후에 이제 좀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는 방법이니까 선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군인을 뽑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급히 교육받은 사람에 의한 검사, 이걸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군인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무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뽑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은 선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생각하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 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하고 공개하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익명 처리한 데이터 분석 공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증상이나 경증을 안 낸 사람들, 무증상이나 경증을 나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흡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니까 좀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분석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원 자료라도 공개해 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개되면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익명 처리해서 어디까지 익명 처리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위중이라든지 중증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후유증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저질환이라든지 그 정도 이 데이터 정보도 꼭 익명 처리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 감염에서 배제시켜야 되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든지 그 정도 이런 것들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특별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이니까 좀 데이터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 공개한다 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뭐 특별법까지 제가 거론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러니까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이렇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자발적 감염된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매트리스,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그러니까 탁자 같은 거 탁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의자 같은 거 다 빼고 매트리스가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실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는 컴퓨터실도 있는데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택근무 하듯이 자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간염대로 온 거 아니에요. 간염대로 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택근무하듯이 활동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GPS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GPS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동의하에 GPS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싫어하면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분들 하면은 물품 전달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문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요. 전달자가 정문에 전달자가 물품 같은 걸 정문에 둡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완치자가 그 물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제가 이걸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답답하니까 설명드린 거고요. 좀 그러니까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한원이었습니다. 네.